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에서 원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원금 균등에서는 원리금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리금 구하라고 안 하고요. 원금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근데 대출 이자율은 연이가 7%입니다.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회 상환해야 될 원금은 그랬네요. 연이가 7%이고요. 기간은 20년, 저당 상수는 0.094393 이며 내기 말에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값을 구할 때 원리금 균등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자고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에서 원금을 구하는 거예요. 매회 갚아야 될 원리금은요. 융자 원금. 이게 저당 대부액이죠. 저당 대부액. 원금 균등에서는 이거 저당 대부액 그리고 곱하기 저당 상수. 이러면 이제 매번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그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돈 빌리고 갚는 금액을 구할 때는 저당 상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당 대부액에 저당 상수를 곱해서 원리금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회이자요. 융자 원금에다가 연이자를 곱하는 거 아시죠? 이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금 구하는 겁니다.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 구하는 건 저당 상수만 곱하면 쉽기 때문에 꼭 이렇게 원금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럼 원금 구하라 그러면 원리금에서 첫 회 이자, 만약에 첫 회 이자면 첫 회 이자, 두 번째 이자면 두 번째 이자 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빼기예요. 이렇게 빼면 된다. 그러면 우리 원금 균등에서 원리금 구할 때는 원금 구하고 이자 구해서 더했던 것이죠. 근데 얘는 원리금 구하고 그 다음에 이자 구해서 빼는 거예요. 그럼 요령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 여러분 유념할 것이 저당상수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저당상수는 돈 빌리고 갚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하고 뭐를 갚냐면 원금하고 이자를 갚거든요. 원금하고 이자. 그런데 빌려준 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돈 빌려준 기관, 대출기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금은 빌려준 돈을 받는 거니까 원금 회수율, 원금은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회수율. 그 다음에 이자는 수익률이에요. 이 두 가지의 합이에요. 그리고 저당 상수를 다른 말로 저당 환원율이라고 해요. 저당 환원율. 거기서 얻는 수익인데 이게 원금 회수율과 이자 수익률의 합이에요. 여기 이자 수익률 한마디로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원금 회수율을 앞으로 빼봐요. 그럼 원금 회수율을 빼보고 식을 정리해보면 이것만 넘기는 거죠. 저당 상수에서 이자를 뺀 거죠. 그래서 원금 회수율은 저당 상수에서 이자 수익률, 즉 이자율을 빼내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식의 경우를 이렇게 변경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저당 상수에서 이자 수익률을 빼내면 원금 회수율이 된다. 요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다 적용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럼 대출 이자율은 연이가 7%이며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첫 회에 상환해야 될 원금은 단 연이는 7%고 기간은 20년, 저당 상수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대로 구해봐요. 매회 원리금을 구해야 됩니다. 대출받은 금액 얼마예요? 3억 원 곱하기 저당 상수. 자, 계산기로 계산해 주십시오. 3억 원 곱하기 0.094393 해주세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2,831만 7,900원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자를 계산하겠어요.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3억 원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3억 원 곱하기 0.07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자가 나오겠죠. 37에 21, 2,100만 원이 이자예요.
그러면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는 거예요. 원리금에서 이자를 뺍니다. 원리금 빼기 이자. 그러면 원금 나오겠죠? 빼기 하세요. 빼기 하시면 731만 7,9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았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풀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령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거예요. 요령 보세요. 아까 했던 거. 어떻게 해요? 저당상수에서 이자율을 빼내면 원금 회수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문제에서 구할 때 3억 원 곱하기 이게 저당상수에서 이자를 빼요. 그럼 원금 회수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 나오는 건데요. 이걸 계산할 때는 항상 이걸 먼저 계산하세요. 그리고 거꾸로 곱해요. 자, 계산기로 먼저 하세요. 0.094393 누르세요. 그 다음 빼기 0.07 하세요. 그 다음에 3억을 곱하세요. 그렇게 곱해주면 답 나와서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데? 이게 원금 회수율이란 말이에요. 원금 회수율입니다. 그러면 원금 회수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원금 회수율을 먼저 계산하라고 항상 원금 회수율을 계산한 다음에 거꾸로 3억 곱해주면 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순식간에 찾았어요. 첫 번째, 원금 회수율을 먼저 계산한다. 그 다음에 대출받은 금액에다 곱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가뿐하게 하실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연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근데 대출 이자율은 연이가 6%예요. 1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하였어요. 첫 해에 상환될 원금은 단 연이가 6%고요. 기간은 15년 저당 상수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매기 말에 상환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당 상수를 누르세요. 그렇죠? 저당 상수 누르시고 빼기 이자율 하셔야죠. 0.06이요. 그 다음에 곱하기 대출받은 금액 2억 원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요거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당 상수를 먼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6%니까 0.06으로 빼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2억 원이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원금 회수율이라고 그랬어요. 원금 회수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원금 회수율을 먼저 계산하세요. 그렇게 해주면 답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이 너무 간단해요. 이 간단한 유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되셨죠? 이게 어떻게 구하는지 그냥 바로 그냥 하면 돼요.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 나오자마자 어떻게 문제 푸는지를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가 언제나 1년 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 거만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2년 것, 3년 것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해요. 자, 3번의 문제를 보겠어요. A씨는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씨가 2회차 상환해야 될 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임. 자, 그리고 대출금리는 고정금리고 연 6%이며 기간은 20년이고 저당상수는 0.087이고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며 연 단위로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약간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원칙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2회차 상환에도 원금도 구해야 되고 3회차 납부해야 될 이자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자, 그러나 이거 원칙대로 연습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가 공부할 게 좀 있어요. 자, 이게 공부가 되고 나서 제가 요령 알려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요. 자, 먼저 2회차 원금을 구해야 돼요. 2회차 원금이에요. 문제 물을 때 2회차 원금인데 요거는 매번 갚아야 될 원리금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매번 갚아야 될 원리금은 어떻게 구하느냐? 4억 원을 대출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당상수가 나왔잖아요. 4억 곱하기 저당상수 하시면 돼요. 그래서 4억에다가 0.087을 곱해주세요. 자, 계산기로 4억 곱하기 0.087 계산기 딱 끊어놓고 같이 항상 하셔야 돼요. 자, 해놓으시면 얼마예요? 하시면 3,48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매번 매회 갚아야 될 원리금이에요. 자, 그럼 이제 1회차 이자를 구해야 되겠죠? 1회차 이자를 구할 때 1회차 이자는 4억 원에 4억 원 대출 받았으니까 6%예요. 4억 원 곱하기 0.06 하면 돼요. 6, 4, 24, 2,400만 원이 1회차 이자예요. 그러면 이제 1회차 이자니까 원리금에서 1회차 이자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요. 그러면 1회차 원금을 구할 수 있어요. 빼기 하시면. 그러면 1,080만 원이 1회 원금이에요. 그러니까 1,080만 원을 이제 갚은 거죠. 얼마에서? 4억 원에서. 그러면 이제 2회차 이자를 구할 때 대출 잔액은 4억에서 1,080만 원을 뺀 게 대출 잔액이고 거기에 이자를 6%를 곱하면 2회차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회 말에 대출 잔액은 4억에서 1,080만 원을 뺀다. 그러면 요 금액이 돼요. 이게 대출 잔액이에요. 거기에 이자율 6%를 곱해주면 2회 말에 2회차의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0.06을 곱해주세요. 자, 곱하기 하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금액이 2,335만 2천 원이 나올 거예요. 요게 2회 이자예요. 요거는 1회 이자고 요거는 2회 이자예요. 자, 그럼 2회 이자가 나왔어요. 2회차 이자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2회 원금을 구할 수 있어요. 2회 원금은 아시다시피 매번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3,480만 원이니까 2회 이자를 빼면 2회 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80만 원에서 2회 이자를 뺀 거죠. 요거는 매번 갚아야 될 금액이니까. 빼네요. 그러면 2회 원금이에요. 2회 원금은 1,144만 8천 원이 2회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회차 원금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회차 원금이 구해졌죠. 성원은. 그럼 2회차 원금이 이렇게 구해진 거예요. 그럼 2회차 원금을 구하기 위해서 6단계 보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회차 납부해야 될 이자도 구해요. 3회차 납부해야 될 이자도 구해요. 그러면 3회차 납부해야 될 이자를 구할 때 2회 말에 대출 잔액이 얼마였냐면 아까 여기 2회의 원금이 요 금액이니까 2회 원금이 요 금액이니까 1회 말에 대출 잔액 요 금액에서 요걸 빼내면 2회 말에 대출 잔액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3억 8,920만 원에서 1,144만 8천 원을 빼요. 그러면 2회 말에 대출 잔액이 됐죠. 그럼 2회 말에 대출 잔액에다가 다시 이자율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3회 이자가 구해지겠죠. 여기다가 이자를 곱해서 3회차 납부해야 될 이자를 구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자, 이런 식으로 구해간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산기로 하나씩 따라가시면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원리를 아는데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의 원리를 여기까지 공부하시면서 계산기 누르는 연습을 해보시는데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제가 원하는 문제는 답은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요령을 알려드리면 제가 1회 원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저당상수에서 이자를 빼요. 그러면 원금 회수율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4억 원이에요. 이렇게. 4억 원 곱하기 괄호하고 0.087 빼기 0.06. 그럼 이게 1회 원금이에요. 한번 계산할 때는 항상 원금 회수율을 먼저 계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걸 먼저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4억을 곱하세요. 그러면 바로 나와요. 1,080만 원. 아까 여러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나온 원금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1회 원금이에요. 그러면 2회 원금은 어떨까요? 2회 원금이라는 것은요. 요게 1년 후로 가는 거와 똑같거든요. 1년 후로 가는 거와 똑같은데 이자율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6%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시불의 내가계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1년 후에 어떤 금액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금액에다가 무엇을 곱하냐면 1은 항상 원금 때문에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자율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연도 1년 후는 1승 2년 후는 2승 3년 후는 3승 요거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의 원금이잖아요.
여기다가 뭘 곱한다고요? 1 꼭 써줘야 돼요. 원금 때문에. 그 다음에 이자율이 얼마예요? 6%.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일까요? 1.06. 1년으로 보낸다 그랬죠? 그럼 1.06을 곱해요. 이렇게.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다시. 여러분이 2회 원금을 구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얘부터 계산해요. 했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요. 했죠? 금액은 제일 나중에 계산해요. 자, 요거 계산해. 여기 제일 먼저 계산하듯이 요거 1번. 요거 2번 계산해요. 그 다음에 요거 3번. 항상. 요것도 1번, 여기 2번으로 계산해요.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6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에 나와 답이. 됐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일시불 대가에서 3년으로 보낸다. 그럼 이게 삼승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1.06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요게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1.06을 또 한 번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2년으로 보내면 2년 후 2회차 원금은 1.06을 한 번 곱한다. 3회차 원금은 1.06을 두 번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했으니까. 그럼 3회 원금을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똑같은데 1.06을 한 번 더 곱해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할 때도 만약에 처음에 3회 원금 계산하라고 나오면 요걸 제일 먼저 계산하세요. 요거 1번, 그 다음에 요거 2번, 또 두 번째, 세 번째 금액을 제일 나중에 계산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계산의 순서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회 원금을 계산하라. 그러면 원금 요소를 먼저 눌러요. 그 다음에 1.06. 그리고 1.06이라고 하는 요거는 3회 건 2번, 2회 건 1번.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회차의 상환액을 원금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요. 계산기로. 자, 저당상수 0.087 빼기 0.06 했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6. 1.06 곱하기 4억. 그럼 끝이야. 끝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계산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1회, 2회, 3회 원금을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유념하실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3회 원금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회 원리금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매회 원리금은 그냥 4억 곱하기 저당상수 하랬죠. 그러면 4억 곱하기 저당상수 하세요. 요 금액이 나왔지. 자, 그러면고요. 문제 물음에서 1회 이자를 구하라 그러면 1회 이자는 뭐 그럼 바로 4억 원에서 0.06을 곱하면 되는 것이고 1회 이자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빼면 2회 이자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금액에서 요 금액을 빼내면 3회 이자를 구할 수 있어요. 3회 이자 구하래잖아요. 자, 2회 원금 구했고 3회 이자를 구하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 금액에서 요걸 빼라고 그랬죠. 빼기 해보세요. 자, 3,480만 원 빼기 1,213만 4,880원 빼면 바로 3회 이자를 구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하면 복잡한데 2회 원금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2회 원금 구했어요. 거기다 1.06을 한 번 더 곱해요. 그러면 3회 원금 나왔어요. 얘하고 얘 차이가 바로 뭐예요? 이자예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1회 원금, 2회 원금, 3회 원금 구하는 법을 잘 알아두세요. 1회 원금, 2회 원금, 3회 원금 구하는 것 알아두시고 이자의 경우는 항상 원리금은 구해야 되니까 원리금과의 차이가 바로 이자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이 정리해서 카메라로 찍어 놓든지 갖고 다니면서 아니면 메모지에 써 놓든지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1회 원금 구하는 법, 2회 원금 구하는 법, 3회 원금 구하는 법 언제나 1회 원금은 요것만 곱하다. 2회 원금은 1.06을 한 번 곱한다. 3회 원금은 1.06을 두 번 곱한다. 만약에 5%면 1.05, 7%면 1.07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를 구할 때는 항상 원리금과 원금의 차이가 이자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 답을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에 대한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2번인 거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여러분이 해 놓으셔야 되고 시험에 나왔어요. 28회 때. 그래서 꼭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번 문제를 통해서 이제 또 연습해볼까요? 다음번 문제입니다.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 원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 구하고 그 다음에 2회차에 상환될 원금도 구하래요. 그럼 이제 단 주어진 조건이 하나면 그러면서 이렇게 주어지면 1회차 원금 상환액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대출기간 20년이고 저당상수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자꾸 풀다 보면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금방금방 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가볼까요? 자, 먼저 대출금리를 구해야 되겠죠? 대출금리를 구하는 방법은 먼저요, 여러분. 이자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원리금 상환액과 원리금 상환액 나오면 이렇게 곱해주면 원리금 상환액이 나올 거라고. 그럼 4936, 3,600만 원이 원리금 상환액이고 이하고의 차이야. 그럼 이자가 2,600만 원이 눈에 보인다고. 자, 이렇게 매회 원리금은 4 곱하기 0.09. 그러면 4936이니까 3,600만 원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3,600만 원이 원리금 상환액이고 거기서 이자의 경우를 구하면 이자는 원리금 여기 원리금 상환액과 원금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3,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빼면 돼. 그러면 이자가 2,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자율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2,600만 원, 4억원에 2,600만 원인데 그러니까 2,600만 원을 4억으로 나누는 거지. 이게 4억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거든요.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요거 따라서 여러분 2,600만 원 나누기 4억 곱하기 100 하면 0.065가 나와요. 말하자면 6.5%란 말이에요. 이게 6.5%의 이자율이라고. 그래서 금리가 6.5%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거는 6.5%다. 됐죠? 그럼 이제 2회차 상환액들 원금 계산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당상수에서 이자율을 빼요. 그리고 곱하기 2회차 거니까 여기는 1.065를 한 번 더 곱해요. 그리고 곱하기 대출받은 건데 이게 4억이에요. 자, 그러면 가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원금은요. 대출받은 금액 4억. 그 다음에 곱하기 저당상수 0.09 빼기 이자율 몇 퍼센트예요? 0.065. 따라서 0.09 빼기 0.065. 그 다음 곱하기 1은 항상 써줘야 되죠. 1.065로 해줘야지. 그럼 계산의 순서는요. 항상 이걸 먼저 한다 그랬죠. 원금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1.065 곱하고 그 다음 4억을 곱하고. 아셨죠?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1,065만 원. 그럼 이자율은 얼마고? 6.5%고. 그 다음에 거기에 2회의 원금은 얼마고? 니은에 들어갈 게 1,065만 원이고 이렇게. 아, 간단하네요. 이렇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패턴이 원리금 균등에서 나왔고 원금 균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4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똑같은 이 유형을 연습한다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다시 짚어서 1번부터 다시 짚어서 우리가 되는지 한번 가보기로 해요. 자, 이거 여러분 잘 나와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우리 한번 계산기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요. 1번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 이것도 옛날에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가격이 15억 원인데 15억 원 하면 안 되고 이제 3억을 대출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20년이에요. 그리고 저당상수 주어졌고 이자를 주어졌어요. 그러면 할 것이 항상 먼저 뭘 하라? 저당상수를 계산기로 먼저 눌러라. 그 다음 빼기 이자율 7%를 소수로 바꾸면 0.07.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할 건 0.09 4393 빼기 0.07.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3억.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다 생략하고 하지 마라 그랬고 어떡하라? 방금 말한 것처럼 0.094393 빼기 0.07 곱하기 3억.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731만 7,900원 여러분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답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5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저당상수를 보자고요. 저당상수 이렇게 주어졌고 이자율이 6%예요. 자, 그럼 계산기로 먼저 0.102963 빼기 0.06 곱하기 2억 그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계산은 이걸 먼저 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곱하기 2억. 그러면 답은 바로 나와요. 됐죠? 그래서 2번도 간단했어요. 자, 3번으로 갈 거예요. 자, 3번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2회차 상환해야 될 원금을 계산하시오. 2회차 상환해야 될 원금. 그 다음에 3회차 납부해야 될 이자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과정들을 쭉 따라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전부 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하자 그랬냐면 이렇게 구하자 그랬어요. 자, 내용에 있어서 가는 방법이 요령이 1회차 원금은 아까 어떻게 구했냐면
1회차 원금을 구하라 그러면 저당상수 0.07에서 0.087에서 이자율이 몇 퍼센트? 6%니까 0.08을 빼는 겁니다. 0.06을 빼는 겁니다. 그럼 0.087에서 0.06을 빼고 이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4억을 곱하면 1회 원금 1,080만 원이 나오고 거기에 2회 원금을 계산하라고 한다면 1.06을 여기다 하나 더 곱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계산한다면 0.087 빼기 0.06 곱하기 1.06 곱하기 4억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회 원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고 여기서 묻기를 2회 원금 물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3회 이자를 구하라 하더라도 3회 원금까지 구해보는데 여기다 1.06을 하나 더 곱하면 3회 원금도 구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요 금액이 나왔겠네요. 3회 원금이네요. 그런데 우리는 저당상수 4억에다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원리금 상환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의 차이가 바로 3회 이자니까 그냥 빼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개 빼기만 하면 3회 이자도 금방 구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아두시면 요령 금방 할 수 있어요. 요거 딱 구했고 여기다 1.06 하나 더 곱해서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얘와 얘 차이가 뭐예요? 얘와 얘 차이가 이자예요. 이건 어떻게 구한다고요? 저당상수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요. 요거서는요. 항상 돈 빌리는 거 융자 원금 있죠. 융자 원금 이 저당 대부 얘기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저당상수 곱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융자 원금에다 저당상수 곱하는 거.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원리금 나오는 거 항상 생각해 주세요. 부채 서비스액에 이게 원리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당상수 기본으로 곱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언제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원리금 균등에서는. 그래서 대출받은 금액 4억 원 곱하기 저당상수 0.087. 요거는 원리금이 그냥 항상 구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자, 그래서 다 구했고 네 번째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이 여기서는 대출금리를 먼저 구하는 건데 여기서 대출금리를 먼저 구하는 건데 대출금리를 구할 때는 대출받은 금액이 4억 원이니까 이렇게 4하고 36, 3,600만 원이 나오고 그게 원리금 상환액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1회 원금을 빼면 1회 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2,600만 원. 그럼 2,600만 원 나누기 4억 하면 이자율이 나온다. 그래서 2,600만 원 4억 나눴더니 0.065, 6.5%가 대출금리로 구해졌고요. 그런데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금 구하라 그러면 저당상수에서 여기 0.065를 빼고 그 다음 곱하기 1.065 곱하기 4억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서는 요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는 순서로 그렇게 해주면 답을 금방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패턴으로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의고사도 그렇고 일반적인 시험 문제에서 정말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연습을 차근차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뭐예요? 아까 정리해보면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만일 문제가 원금 균등 문제를 물었다. 근데 원금을 구하면 너무 쉬우니까 왜냐면 융자 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누면 원금 나오는 거니까 주로 원리금을 묻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방금 봤던 것처럼 원리금 균등 문제를 보면 문제를 원금을 구하는 문제로 묻더라. 이렇게 그냥 딱 정리하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간단해. 문제 보고 원리금 균등이네. 그럼 당연히 원금 묻겠네. 그래서 원금 물어 이렇게. 문제 딱 보니까 원금 균등이네. 그럼 원리금 묻겠네. 딱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런 유형의 것들은 그리 어려운 유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하나를 정리한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꼭 여기 있는 거 문제 반복학습하셔서 숙달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쉬었다가 다음 유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자, 이번 시간은 입지계수를 구하는 문제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계수 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LQ라고 들어보셨죠? 자, 그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1번 문제예요.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며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주어진 거죠. 근데
여기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입지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입지계수를 구하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반산업 판별 지표가 입지계수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입지계수 구하는 식으로 가봐요. 입지계수는 분수분의 분수인데 알고자 하는 거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에 쓴다 그랬죠. 우리 A 지역 알고 싶은 거예요. 어느 특정 지역 알고 싶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A 지역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분모는 전국을 쓰는 거예요. A 지역 알고 싶고 전국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산업도 마찬가지죠. X 산업을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 X 산업을 분자에 쓰고 전체 산업을 분모에 쓰는 거죠. 그건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대구란 지역의 섬유 산업에 대한 섬유 산업 알고 싶어요. 대구 지역에. 그럼 섬유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를 분자에 쓰고 대구 지역 전체 산업을 분모에 쓰는 거예요. 전국 섬유 산업을 분자에 쓰고 전국의 전체 산업을 분모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자 수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을 따지는데 이 값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관한 이야기인데 1보다 크면 대구 지역은 섬유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1보다 작으면 수출 기반 산업이 아니고 비수출 기반 산업이에요. 그러면 A 지역의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A 지역의 X 산업의 경우는 수출 기반 산업인 거예요.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인 거예요. 1이면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1보다 크다 기반 산업, 1보다 작다 비기반 산업, 1이다 전국 평균에 해당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지계수를 하나씩 구해야 되겠죠? 기억부터요. 자, A 지역 여기 X 산업의 입지계수는 전국 전체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전국 전체가 400이에요. 전국 전체가 400. 전국의 X가 240이에요. 240. A 지역 전체는 200이에요. 200. A 지역의 고용자 수 100이에요. 그럼 입지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거 계산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계산기로 나 이거 계산할지 몰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게 분모에 이렇게 곱해준 게 그러면 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분모라고 해요. 분모. 네? 이게 두 개 곱한 게 분자고요. 그죠? 그럼 계산기로 이게 분모값이니까 이렇게 먼저 곱해요. 자, 100 곱하기 400을 먼저 하는 거예요. 100 곱하기 400을 하고 나누기 200 나누기 240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게 분자에 올라가니까 100 곱하기 400을 먼저 계산기로 하신 다음에 요 곱한 거에 분모에 들어가죠? 나누기 200 나누기 140 하면 바로 나와요. 얼마요? 굳이 이렇게 약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로 계산기로 0.83을 구할 수 있어요. 방금처럼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저렇게 약분하지 않아도. 또요, B지역에 여기 마찬가지예요. B지역의 X산업에 전국 전체는 400이에요. 그죠? 전국의 Y는 160이에요. B지역 전체는 200이고요. B지역의 Y는 6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요게 분모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요게 분자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6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160 하란 말이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눠서 약분하지 않아도 바로 0.75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0.83, 0.75 그냥 여기서 계산하죠. 여러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값을 이렇게 곱해요. 10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140 이렇게 항상. 그리고 6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160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요령 아셔야 돼. 이거 구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습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되게 쉽게 푸는 거. 여러분 답은 그래서 3번이긴 한데요. 요령을 알려드린다고요. 뭐냐면 이렇게 지역이 두 개가 나왔어요. 지역이 두 개가 나왔어요. 지역이 두 개가 나오는데 지역 두 개의 고용자 수 합계가 이렇게 200, 200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합한 게 400이란 말이에요. 똑같죠? 똑같죠? 고용자 수 합계가 똑같으면 두 개를 더해서요.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두 개가 더해서 2가 나와야 돼. 2가. 두 개 더해서 2가 나온다는 말은 2에서 얘 빼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봐도 2 빼기 1.17하면 0.83이지 뭐야. 그쵸? 여기는 2에서 1.25 빼봐 0.75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보면 돼요. 두 지역의 고용자 수가 같으면 입지계수를 합하면 항상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봐도 여기는 0.83이 나와야 2가 될 거고 여기는 그냥 봐도 0.75가 나와야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계산 안 해도 돼요. 됐죠? 이런 요령을 알고 계시면 진짜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0이 안 주어졌다면 이게 다르다면 그때는 똑같이 2가 나오진 않고 근사치로 2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근사치로 2 가까이 나온다는 것도 되게 유용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기가 정확하게 0.83은 아니더라도 0.8 얼마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도요. 정확하게 0.75가 아니더라도 0.7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둘이 똑같지 않아도. 절대로 이 값이 1보다 크진 않아요. 이게 똑같지 않아도 1보다 크지 않아요. 두 개 합쳐갖고 요거보다 넘어가고 1점 몇 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넘어가지 않아요. 0.7 얼마, 0.8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게 되게 유용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는 것을 아시면 답을 되게 금방 구하실 수 있어요. 됐죠? 자, 요령은 알아두세요. 자, 이런 요령을 알려드렸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각 산업별, 도시별 고용자 수에 대한 통계이다. 고용자 수의 상대적인 비율을 이용한 입지 개수로 볼 때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어떤 산업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하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제조업, 금융업, 부동산업 세 개인데 전국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요. 6개 구해야 돼요. A 제조업, A 금융업, A 부동산업. B 제조업, B 금융업, B 부동산업.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 전체가 전국에 만약에 제조업 가면 전국의 제조업 4천, A 전체 1,000, A 제조업 3천. 이게 제조업, A 지역의 제조업이에요. A 지역의 제조업 구할 때는 10,000분의 4,000분의 1,000분의 300이에요. B 지역의 제조업 구할 때는 10,000분의 4,000분의 3,000분의 1,200이에요. 또 A 도시에서의 금융업 구할 때는 10,000분의 5,000분의 1,000분의 500이에요. B 도시를 구하려면 10,000분의 5,000분의 3,000분의 1,500이고, 그 다음에 A 도시에서의 부동산 구하려면 10,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200이고, B 도시에서의 부동산 구하려면 10,000분의 1,000분의 3,000분의 300이에요. 그게 요거예요. A의 제조업은 아까 10,000분의 4,000분의 A 전체니까 1,000분의 3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40%, 여기가 30%가 4분의 3, 0.75가 나오는 거예요. 금융업은 아까 10,000분의 5,000분의 여기도 1,000분의 500이 되기 때문에 0.5, 0.5 똑같기 때문에 1이 되고요. 부동산업은 아까 10,000분의 1,000분의 A 지역은 1,000이고 여기에 부동산이 200이니까 여기에 10%고 여기 20%니까 2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B 도시도 그런 식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하나. 그러면 이제 똑같이 10,000분의 4,000분의 B 지역은 3,000이었잖아요. 거기에 제조업이 1,2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40% 여기 40% 똑같아요. 4, 30이니까 40% 똑같죠? 똑같이 40%였으니까 1이고, B 지역 같은 경우는 10,000분의 5,000분의 금융업, B 지역의 경우는 그러니까 전국은 10,000분의 5,000이고요. B 지역은 3,000분의 여기가 1,500이었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똑같이 1이고, 또 마찬가지로 전국의 경우는 10,000분의 1,000이고 B 지역의 경우는 3,000분의 300이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10%씩으로 1이에요.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걸 골라라, 특화되어 있는 걸 골라라. 그러니까 부동산업이에요. 그래서 A 도시에서는 부동산업이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장에서 설마 이렇게 구하라는 거 아니겠죠. 그죠? 원래 원칙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연습만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령 알려줄게요. 기출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분모값은 따지지 말고 분자만 비교해봐요. 이렇게. 0.3, 0.5, 0.2. 여기도 마찬가지로 0.4, 0.5, 0.3. 분모값은 똑같으니까 따지지 말라고 이렇게. 분모가 똑같네요. 따지지 말고 분자만 비교하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자값만 비교해서 따지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얘기예요. 문제로 다시 가서 이건 따지지 말고 전국 A 전체와 A 제조업 이렇게. 그럼 0.3, 1000분의 300은 0.3. 이렇게 항상 따졌을 때 이렇게 요령이 1000분의 500이니까 0.5. 요령이에요 이게. 1000분의 200이니까 0.5. 이것도요. 3000분의 1200에 0.4. 3000분의 1500 하면 0.5. 3000분의 300 하면 0.1. A가 B보다 큰 거 골라라. 요거.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이 특화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끝이에요. 아셨죠? 분모에 해당되는 전국은 따지지도 마. 왜? 어차피 계산하는 게 아닌데 뭐. LQ값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에 관한 문제를 연습을 해놓으시면 이런 유형들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답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방 답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이거 연습하시면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형도 금방 답했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3번 연습 또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거다.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은 다만 전국에 3개의 도시와 2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 가정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자료에 우리 강의 자료에 2번 한번 펴봐. 2번 한번 열어봐요. 2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도시가 여기 있었어. 도시가. 그리고 산업이 이쪽에 있었어. 그렇죠? 근데 얘는 이번에는 산업이 여기에 있고 도시가 대신 3개 줬어. 아까는 도시가 A도시, B도시 2개 줬고 산업의 경우가 3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제조업, 금융업, 부동산업이었잖아요. 지금은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을 여기다 두고 도시가 3개래. 그것만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섬유산업의 경우를 구하라.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순으로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걸 문제를 구할 때 여러분 제가 아까 알려드린 요령에 의하면 1000분의 250일까 아니면 400분의 250일까 이걸 구분해야죠. A에서 구하는 거예요. A. 전국이 아니에요. 전국은 건드리지 마요. A. 따라서 A 전체분의 섬유 올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400분의 250이요. 그러니까 계산기로 250 나누기 400 하는 거예요. 절대로 250 나누기 1000 하는 거 아니에요. 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A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표가. 따라서 250 나누기 400 하세요. 계산기로. 자, 빨리 하세요. 250 나누기 400. 그러면 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령이 똑같이 그렇게 구해요. 0.625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250 나누기 500 해봐요. 그럼 0.5 나오겠죠. 이번에는 500 나누기 1100 해보세요. 그러면 0.45가 나오겠죠. 그럼 크기 순서로 나열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크기 순서로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A, B, C 순서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전자 물었다고 가정해봐요. 전자 물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50 나누기 400 해야지. 그죠? 이거 150 나누기 400 하면 나올 거예요. 그럼 0.375가 나올 거예요. 전자 물으면. 그 다음에 250 나누기 500 하면 0.5 나오겠죠? 그 다음에 600 나누기 1100 해봐요. 그럼 얼마 나와요? 0.54, 0.545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만약에 전자의 크기 순서로 물으면 이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C, B, A 순서로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전자를 물었다면, 근데 섬유를 물었잖아요. 섬유를 물었기 때문에 그 순서가 답이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경우를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금방 2번이나 3번 이런 유형들은 금방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아주 유용하라니까요. 유용해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 계산 문제 아니랄까요? 실은 그냥 그런 간단하게 눈으로 그냥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건 하나하나 다 구해야 돼. 입지계수 값을. 여기서는 섬유 물었으니까 적어도 3개는 구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번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가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이런 유형의 경우에요. 거기 입지계수 이렇게 3개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지역과 B 지역에서 입지계수에 따른 기반 산업의 개수는 그러니까 A 지역의 기반 산업은 몇 개고 B 지역의 기반 산업은 몇 개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며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뭐 이런 말이 주어진 거 보니까 막 결과값이 소수점 확 들어 나오나 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찾는 거죠. 뭐라고 구하라고 하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뭘 구하는 건지도 모르는 분 많아요. 입지계수를 구해서 입지계수 값이 1보다 큰 기반 산업을 찾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구해볼까요? 먼저 A 지역 X산업의 입지계수 자료를 보시면서 A 지역 X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구해야 돼요. 그렇게 놓고 치면 6개 구해야 된다고 해도 똑같이. 자, 전국 전체가 얼마인가 봐요. 190이에요. 그리고 전국의 X요. 80. A 지역 전체가 얼마인가 봐요. 90이요. A 지역의 X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곱한 게 분모라 그랬어요. 이렇게 곱한 게 분자라 그랬어요.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30 곱하기 190 나누기 90 나누기 80 하세요. 이렇게 약분할 거 없어요. 약분할 거 없어요. 바로 그냥 0.79 약 0.79 이렇게 나와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A적의 Y예요. Y. A적의 Y는요. 분수의 분수. 전국 전체가 얼마인가 봐요? 190. 그 다음에 전국의 Y는 얼마인가 봐요? 60. A지역 아까 전체는 90이라고 그랬죠? A지역의 Y가 얼마인가 봐요? 30. 그럼 똑같이 이게 분모, 이게 분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두 개 먼저 곱해요. 30 곱하기 190. 그 다음에 나누기 90, 나누기 60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 과정 거칠 거 없이 바로 약
1.06이 나와요. 자, A지역의 Z산업이에요. 마찬가지죠. 전국 전체는 190. 전국의 Z산업은 50. A지역의 전체는 90. A지역의 Z산업은 30 주어진 표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게 분모, 이렇게 곱한 게 분자였어요. 그럼 30 곱하기 190 나누기 90 나누기 50 해주면 이렇게 중간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1.27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3개 구했죠? 그러면 이제 B지역의 X는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B지역 갑니다. LQ 전국 전체는 190. 그 다음에 전국의 아까 X는 80이라서 똑같고요. B지역 전체는 100. B지역의 X는 50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분모라 그랬죠? 이렇게 곱한 게 분자라 그랬죠? 그러면 50 곱하기 190 나누기 100 나누기 80 해주면 중간 과정 거치지 않고 이렇게 1.19. B지역의 Y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국 전체는 190. 전국의 Y는 60. B지역 전체는 100. B지역의 Y는 거기 보세요. 30으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곱해서 분모, 이렇게 곱해서 분자니까 계산기로 30 곱하기 190 나누기 100 나누기 60을 하시면 필요 없고 바로 0.9. B지역의 Z산업입니다. 전국 전체는 190. 전국의 Z산업은 50. B지역 전체는 100. B지역의 Z산업이 얼마인가 봐요. 20.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분모, 이렇게 곱한 게 분자라 그랬죠? 그러면 20 곱하기 190 나누기 100 나누기 50 해주시면 이거 거친 거 필요 없고 0.76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볼 때 B산업의 경우는 얘가 1보다 큰 값이죠. 얘는 여기 1보다 큰 값이고 얘 1보다 큰 값이고 그러면 A지역에는 이렇게 기반산업이 2개, B지역에는 기반산업이 1개가 되는 거죠. A지역의 기반산업 2개, B지역의 기반산업 1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설마 시험장에서 이렇게 구하라고 이렇게 구했다가는요 시간 다 가요. 언제 이거 다 구해요 언제.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이야. 근데 이렇게 구하지 않고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거죠. 있어요. 요령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구하면 원래 구하는 건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뭔데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2개가 있을 때 이렇게 지역의 고용자 수가 똑같지 않아도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으면 2개 더해서 1인데 똑같지 않아도 근사치가 2개 합치면 2에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1보다 큰 값일까 작은 값일까? 1보다 큰 값으로 나오겠지. 1보다 큰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1보다 큰 값입니다. 그러면 일단 A지역의 입지계수 하나, B지역의 그러니까 기반산업이 하나, B지역도 기반산업이 하나씩은 일단 나온 거야. 그러면 요것만 하면 되잖아. 요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의 공통점이 전국 전체분의 전국의 Y라는 분모는 똑같아. 그럼 분자만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씩 나왔어요. 요건지 찾는데 우리 먼저 여기를 찾아봐요. 그럴 때 A지역의 Y산업, A지역의 Y산업 분자에 들어갈 거. 우리 분모는 비교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분자에 들어갈 거 90분의 30을 찾아요. 그 다음에 0.33이에요. 분모에 들어갈 거는 이렇게 190분의 60이에요. 그러면 0.3이래요. 그러면 이거 딱 비교해보면 얘가 분자가 더 크니까 1보다 크지. 이게 1보다 크지. 그냥 비교해보면 돼요. 이게 1보다 크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거나 하나 딱 집어요. 그래서 난 요거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떡한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분자에 들어가고 이게 분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분자 부분은 30 나누기 90해서 요거 구하고 분모 부분은 60 나누기 190해서 요거 구하고 분자가 더 크네? 1보다 커. 그럼 딱 그것만 알면 돼. 따라서 A지역에는 기반산업이 2개, B지역은 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지역의 Y와 Z는 기반산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B지역은 X가 기반산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 요령 아시는 방법은 여러분은 일단 하나씩은 눈으로 그냥 두세요. 그리고 요거 들고 아무거나 하나 딱 집어 나서 요거 나누기 요거 나누기 이걸 2개 비교해요. 요건 분자, 요건 분모. 분자가 크면 여기 1보다 큰 거야. 근데 분모가 커. 그러면 이걸 선택하면 되죠. 이게 기반산업이겠지. 왜냐면 분모가 크면 1보다 작거든. 이쪽이 1보다 작으면 이쪽이 기반산업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요령을 찾으면 됩니다. 요거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딱 보시고 나서 문제를 풀 때 얘는 틀림없이 2에 가까우면 얘는 1보다 큰 값일 것이다. 여기도 2에 가까우면 1보다 큰 값일 것이다. 그런데 요것도 2개를 더해서 2에 가까울 건데 둘 다 물음표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구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구하려면 90분의 30이 분자고 전국 전체분의 y 이게 분모인데 그러면 3 나누기 9, 30 나누기 90, 3 나누기 9에도 괜찮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0 나누기 190에도 되고 6 나누기 19에도 되고 그래서 나온 숫자 값을 비교해라. 그러면 이게 분자 값이고 이게 분모 값이니까 이쪽이 크면 1보다 크다는 뜻이다. 고로 얘는 1보다 크므로 기반 산업이다. 근데 이쪽이 크면 1보다 작은 값이므로 이쪽이 기반 산업일 것이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만 구하면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이미 끝났으니까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 그런데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된다. 됐죠? 요거 연습하시면 이런 유형의 기출인데 이거 진짜 금방 구한다니까요.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걸 판단하는 방법은 90분의 30이 분자에 들어가요. 분모에는 100분의 190분의 60이에요. 전국 전체분의 Y산업, A지역 전체분의 X산업. 원래 입지계수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니까 190분의 60 저것도 90분의 30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하시면 여러분이 이 값이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죠. 그죠? 뭐 다 계산해도 돼요. 이렇게 곱하고 아까처럼 해서 이렇게 곱한 거 분모, 이렇게 곱한 거 분자해도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1보다 큰 값이 나올 거라. 그래서 여러분은 기반 산업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답을 찾을 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비교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봐요? 분모는 190분의 60으로 똑같잖아. 근데 분자를 비교하는 거야. 분자를 비교하면 A는 90분의 30이고 B는 100분의 30이거나. 그죠? 그럼 90분의 30이 더 커. 그죠? 봐요? Y산업을 비교하는데 A지역의 Y산업과 A지역의 Y산업과 B지역의 Y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값을 구하면 전국 전체는 똑같다고. 그럼 190분의 60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A지역의 경우는 여기가 90분의 30이 들어가고 B지역은 100분의 30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분모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냥 90분의 30하고 100분의 30하고 어느 게 큰 것만 비교하면 되는데 90분의 30이 크골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개수가 크고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령까지 지금 제가 하는 요령까지도 만약에 아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둘이 비교하니까 2에 가까우려면 얘가 1보다 큰 거다. 둘이 비교해서 2에 가까우려면 얘가 1보다 큰 거다. 그런데 요거는 어느 게 난가를 봤더니 분자분만 비교하면 얘분의 2하고 얘분의 2하고 중에서 90분의 30이 100분의 30보다 크므로 이쪽이 크다. 근데 이쪽이 크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계산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하는 요령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율 임대차 방식에 의한 임대료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임대차 방식에서 비율 임대차가 있거든요. 기본 임대료에다가 추가 임대료를 더해서 구하는 이 방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자, 1번입니다. 1번. A 회사는 분양 면적 500제곱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한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한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향후 1년 동안 A 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임대료는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며 연간 기준이다. 연간 기준이다. 그러면 여기서 예상 매출액은 분양 면적이 제곱미터당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본 임대료는 분양 면적 제곱미터당 6만 원이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천만 원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는 임대료율이 10%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구할 거는 기본 임대료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구할 때 이제 예상 매출액은 얼마인가를 먼저 구해 보자면 분양 면적 제곱미터당 20만 원인데 500제곱미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500제곱미터 해주면 예상 매출액을 구할 수 있죠. 20만 원 곱하기 500제곱미터 합니다. 그러면 얼마요? 1억 원이죠? 1억 원이 예상 매출액이에요. 근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만 원이라 해요. 그러면 1억 원에서 5천만 원 빼면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은 얼마예요? 5천만 원이겠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이 나올 거예요. 기본임대료 구해볼까요? 기본임대료는 분양 면적 제곱미터당 6만 원인데 500제곱미터요. 그러면 곱해주면 돼요. 3천만 원이죠? 요거는 기본임대료예요.
근데 추가 임대료를 부과해야 돼요. 항상 비율 임대차는 기본 임대료에다가 추가 임대료를 더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연임대료예요. 연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임대료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 구하는데 기본 임대료는 3천만 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추가 임대료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거예요. 추가 임대료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아까 5천만 원이고요. 예상 매출액이 1억 원이니까 이렇게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이 5천만 원이거든요. 거기다가 10%잖아요. 이렇게. 그럼 500만 원이에요. 즉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 그게 5천만 원에 임대료 10%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추가 임대료네. 그러면 기본 임대료가 3천만 원이고 추가 임대료가 500만 원이니까 두 개 더하면 되겠죠? 두 개 더하여 3,500만 원이 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눈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자, 기본 임대료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3천만 원. 그런데 여기에 손익분기점 연매출액은 보니까 곱해주면 연매출액 1억.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 초과했다. 그것에 10%를 내야 되니까 500만 원. 그럼 3천만 원에 추가 임대료 500만 원을 더하면 된다. 그러니까 3,500만 원이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예상 매출액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찾아서 그 초과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 것. 그 다음에 기본 임대료 구하고 거기다 추가 임대료를 구할 때 이 추가 임대료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율만 계산하면 된다. 됐죠?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어요. 예.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요. 자 기출에서 똑같은 유형인데 두 번째 문제는 요거보다 살짝 더 어려워요. 그러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 면적 1000제곱미터의 매장을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를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 임대료로 총 5,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요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간 기준이고요. 주어진 조건의 하남 기본 임대료는 분양 면적 제곱미터당 5만 원이고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임대료율 5%고요. 매출액은 분양 면적 제곱미터당 30만 원입니다. 자, 주어진 대로 내용 파악을 먼저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연매출액을 먼저 계산해야죠. 그럼 연매출액을 계산하는데 매출액이 여기에 분양 면적 제곱미터당 30만 원이라 했으니까 1을 곱해주세요. 그럼 3억 원 나올 거예요. 그죠? 3억 원. 맞죠? 그 다음 기본 임대료 계산합시다. 기본 임대료요. 분양 면적 제곱미터당 5만 원인데 1000제곱미터입니다. 5만 원 곱하기 1000 그러세요. 5만 원 곱하기 1000 해주시면 5천만 원이 기본 임대료입니다. 그럼 기본에 추가해야 되잖아요. 기본에 추가. 기본 임대료 5천에다가 추가 임대료 계산해야죠. 추가 임대료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냐. 그걸 먼저 계산해야겠죠. 그런데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가 5%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전년도 연임대료가 5,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전년도 연임대료가 5,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5,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 계약 내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본 임대료가 5천만 원인데 전년도에 연임대료가 5,500만 원이면 추가 임대료가 500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추가 임대료가 5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5,500만 원에서 5천만 원 뺀 거죠. 그러면 추가 임대료가 500만 원이란 얘기죠. 기본 추가. 그래 연임대료가 된 거죠. 근데 이 추가 임대료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금액에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5%죠. 그럼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그것을 X로 놓고 거기다가 요걸 곱하면 5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500만 원 나누기 0.05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억 원 나옵니다. 즉 1억 원의 5%가 5천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을 구하는 값이니까 그건 X 곱하기 0.05 그러면 나온단 말이죠. 그게 얼마냐면 5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 나누기 0.05 해주면 1억 원인 겁니다. 자, 1억 원을 X로 넣으면 X의 0.05가 500만 원이니까. 자, X 곱하기 0.05가 500만 원이라면 결국 손익분기점 매출액 X값은 500만 원 나누기 0.05 해주면 1억 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 이게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이네. 그런데 연매출액이 3억 원이란 말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냐? 3억 원에서 1억 원을 빼면 되지 뭐. 이게 초과 매출액이니까. 따라서 3억 원에서 1억 원을 빼내면 그게 손익분기점 매출액 2억 원이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거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먼저 뭘 구하라 그러냐면 연 매출액을 구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야. 30만 원 곱하기 1000 이렇게. 그래서 연 매출액 3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임대료를 구할 때도 여기 5만 원 곱하기 1000 그래서 5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연 임대료가 5,500만 원이라고 주어줬어요.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차이가 추가 임대료니까 연 임대료 5,500만 원에서 기본 임대료를 빼면 추가 임대료 500만 원을 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손익분점 매출액을 구하는 값이니까 x라고 두고 그것의 5%가 뭐냐면 0.05 5%가 뭐냐면 그것이 500만 원의 추가 임대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고 그럼 손익분기점 매출액 요 값을 구하려면 나눠주면 되죠. 500만 원 나누기 0.05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억 원이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이에요.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의 5%만큼이 추가 임대료입니다. 이게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이죠. 그래서 1억 원이 나와요. 근데 연 매출액이 얼마냐면 3억 원인데 초과 매출액이 1억 원이란 말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억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요것에서 요걸 뺀 금액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빼내면 2억 원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 1번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이게 나왔거든요. 계속 이어서 연륜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연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정답을 2억 원으로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율 임대차는 기본 임대료 외에 연 임대료를 구할 때 아까도 연 임대료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비율 임대차 방식에 의한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에다가 무슨 임대료를 더한다? 추가 임대료를 더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한다는 것만 아시고 식 가지고 연습하시고요.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는 유형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지금 강좌에서 하고 있는 유형만 계속해서 반복해 보시면 그것들의 살짝 변형들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계산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여러분이 키워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자꾸 다뤄보시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계산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죠. 9에서 10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문제에 계산 문제까지 하셔서 여러분이 꼭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항상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길 이란 말로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의 시험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우리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